북저널리즘 위크엔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소식을 살펴보는 위크엔드. 이번 이야기는 신아람 에디터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얘기 준비해 주셨나요? 네, 무겁고 좀 진중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을 거예요, 여러분. 네, 먼저 그 두 분 에디터 분께 제가 질문을 먼저 드려볼게요. 네. 해리맴 씨부터. 해리맴 씨는 어디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가요? 죽는 거요? 네. 생각을 잘 안 해본 주제네요. 네. 어디서 죽고 싶냐? 저는 전기장판이 틀어져 있는 따뜻한 침대? 내 침대에서 편안하게 자면서 맞이하는 죽음이 가장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렇군요. 네. 우리 이현대 에디터는 어떻게? 저도 방금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원이 아닌 곳에서 죽을 수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철없던 치기 어린 그 어린 시절에 제 친구 중에 하나는, 특히나 더 철이 없었던 그 친구는 뭐 자기는 무슨 사막에 무슨 남떨어지 어디에서 뭐 자연과 석양을 보며 함께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걸 얘기했는데,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죽을 때가 되는데 거기까지 어떻게 기어갑니까? 말이 안 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꼭 우리나라 사람들 뿐만이 아닐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늙어서 노화가 진행이 되어서 그리고 건강이 상해서 정말로 죽음을 마주해야만 하는 순간이 되면은 다들 자신에게 익숙한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네. 내가 아는 얼굴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익숙한 냄새, 내가 익숙한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겠죠. 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네. 그리고 그 현실에는 그 죽을 수 있는 공간,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의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식으로 노년을 보내다가 죽느냐의 문제도 있습니다. 네.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갖고 왔어요. 뉴스는 엄청 딱딱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간병비 대책 소식이에요. 간병비.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죠. 네. 어떤 내용으로 좀 대책을 세웠나요? 일단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시범 사업이긴 한데요. 요양병원에도 간병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에요. 네. 내년 7월부터 이제 그 시범 사업을 해서 이게 잘 되면은 2027년부터는 요거를 아예 건보 재정을 태워서 요양병원에서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간병비가 2027년부터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줄어들까요? 사실 부담이 되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정부 얘기는 이거예요. 현재 간병비에서 30%에서 50% 정도만 부담하면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6명의 환자를 1명의 간병인이 이제 돌보는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하루 간병비가 25,540원, 30일치가 61만 6,200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 부담률, 복지부가 검토하고 있는 안대로 하면은 적게는 약 18만 원, 많게는 30만 원 정도를 한 달에 부담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저 61만 원밖에 안 들어요? 그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정부 통계고 정말 딱 받아야 하는 금액만 계산을 한 건데요.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면요, 기본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모시건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은 요양병원에 들어가시면 간병비로 나간다라는 게 제 주변에도 꽤 있으시거든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간병 해주시는 분이 그냥 간병만 하시는 게 아니고 식사도 하셔야 되고, 그쵸. 잠도 주무셔야 되고 등등 있잖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이 간병을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중간 교대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등등 여러 가지 기타 부대 비용을 다 생각하면은 요 금액은 나올 수가 없고,
높고 기본적으로 200만 원 넘어간다. 그리고 또 이제 거동이 많이 불편하시고 막 네. 투석을 계속해서 받아야 하시고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 경우는 당연히 간병 비용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현실하고는 좀 괴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 장기 요양보험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건 우리 또- 월급 나갈 때들 이제 맞아요. 예, 나가고 있죠. 그건 또 다른 거예요? 네. 이거 이해하려면요. 예, 예.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다르다라는 것부터 이해하고 들어가야 그래요? 되는데 어. 이거 그래요. 우리가 지금 청년 세대는 국민연금을 얼마 내는데 나중에 얼마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집중하다 보면 놓치기 쉬운 건데 오늘 조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일하는 사람이면은 웬만해서는 이민 가지 않는 이상 내야 되는 그 사회보험, 공적보험 중에 이 장기 요양보험이 있어요. 네. 자, 요거는 어디에다가 이제 들어가는 돈이냐? 쉽게 말해서 요양원에 들어가는 돈이다라고 보시면은 쉽습니다. 네네. 딱 부러지게 그런 건 아닌데 대강 그렇습니다. 자, 요양원은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설치되는 그 시설이고요. 이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르신들, 노인분들이 일상생활을 제대로 이제 하실 수 있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이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식사, 청소, 목욕, 간병 요런 것들이 지원돼야 되는 것이겠죠. 네. 근데 요양병원은 병원이잖아요. 요거는 의료법에 의해서 설치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요양병원은 이제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나 회복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큰 수술 마치고 나왔어요. 근데 집에 그냥 바로 간다? 그러면은 그쵸, 혼자 그쵸. 생활하기 너무 힘들 거잖아요. 뭐 챙겨 먹어야 되는 약도 있을 것이고 수술한 부위 뭐 상처도 관리해줘야 될 것이고 게다가 제가 지금 정말로 수술을 큰 걸 해가지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다. 그리고 맞아야 되는 수액도 주기적으로 있다. 그러면은 큰 치료는 필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누가 주사는 계속 놔줘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 가는 게 요양병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양병원에는요. 의사, 간호사 이런 의료진이 24시간 상주를 해야 돼요. 그리고 치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돈 내고 있는 이 장기 요양보험제도, 요거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요거는 요양원을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주로 치매를 비롯해서 노인성 질환을 앓는 환자한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요양병원도요. 아까 제가 큰 수술 받아도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지금 노인 환자분들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네. 자, 요양원에 입소를 하려면요. 장기 요양 1, 2등급 요런 걸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환자들을 등급을 나누는 겁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네. 정말 힘들고 불편하신 분들이 1, 2등급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 못 들어가고 3, 4등급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집에서 돌봄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 요양병원으로 가시는 거예요.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될 만큼 중한 병은 없는데 네. 노인성 질병은 잔잔하게 다 갖고 계시니까 그쵸. 요양병원에 가서 치료 겸 계시는 거죠. 근데 요양병원은 병원이잖아요. 여기 간병비가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 문제예요. 그 구멍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요양원에서 치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계시다가 그 등급 받아 계시다가 네. 정말 병이 나셨어. 폐렴이 걸리셨어요. 네. 그럼 요양원에는 의사가 없잖아요. 요양병원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럼 요양원에 계시는 동안에는 간병비 지원 받다가 폐렴 걸려서 요양병원으로 갔는데 간병비 지원 못 받는 거예요. 또 이런 구멍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해결을 하려고 네. 이런 식으로 한 거네요. 그래서 이제 요양병원에서도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해보겠다라는 게 이번 그 정책의 핵심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간병비가 줄어든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요양원이 아니라 요양병원에 어머님 아버님을 모시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면
치료만이 아니라 이제 진짜 간병에도 좀 적극적으로 건보 재정이 쓰이게 된다 이런 식으로 들리네요. 맞습니다. 네. 그게 핵심이고요. 이제 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양보험이라는 걸 따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간병 이런 거 이제 그 수발 들어드리고 돌봄 제공하는 거 네. 요런 것들을 이제 그 안에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요양원하고 요양병원하고 나눠져 있는데 현실에서는 그 경계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발생했던 간병비 이제 그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러면은 안 되겠다. 건보 재정을 간병비에도 이제 투입을 하자라는 게 핵심입니다. 네. 자, 사실 간병으로 인해서 사회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도입된 게 장기 요양 보험이잖아요. 네. 여기다가 이제 지원을 해줬었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네. 연금 부담 얘기를 우리가 정말 많이 했잖아요. 네. 예, 국민연금 우리 받을 수 있을까? 터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많이 했죠. 네. 건보 재정 괜찮을까? 이거 아, 터지는 그쵸.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죽을까 고민하고 있는 이 시점에 걸리는 건보 재정 얘기 그리고 요양보험 얘기 요게 지금 섞여 들어가 있는 이슈인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근데 나라에서는 좀 어떤 식으로 돈만 이렇게 탁 주는 건가요? 예,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등급 나눈다고 했잖아요. 1, 2등급을 받고 계신 분들은 이제 요양원을 선택을 합니다. 네. 왜냐면은 집에서 지내고 계시면은 그 돌봄을 24시간 받을 수가 없어요. 그쵸. 예, 8시간 정도밖에 못 받아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가족이 돌봄을 제공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일하러 나가셔야 되고 자기 삶도 있는데. 그쵸. 근데 요양원으로 가면은 어느 정도 좀 부담 가능한 비용을 이제 개인이 부담을 하면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서 24시간 돌봄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양원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3, 4등급 정도 받으신 분들 이분들 경우에는 최대 3시간 정도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중에 3시간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돌봄을 제공하는 분들의 삶이 없어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래서 선택을 하는 게 요양병원으로 가는 거죠. 예,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거고 그리고 사실 요양원에 계시다가 아프면 요양병원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양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거죠. 좀 씁쓸하네요. 네. 왜냐면 우리 아까 처음 질문했을 때 네. 아무도 이제 병원이라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병원에서 죽고 싶은 사람 없죠. 그렇죠. 그 소독약 냄새 나고 그냥 맞아요. 편안한 곳에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행복했던 나를 추억하면서 죽고 싶지 병원에서 죽고 싶은 사람은 사실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이현대 에디터는 어때요? 만약에 집에서 죽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 병에 걸렸어요. 병원에 입원을 해 있어요. 곧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쳐요. 그래도 이제 병원에서 돌아가실 건가요?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질문하기 굉장히 미묘한데 집에서 돌아가실 건가요? 네. 그때 상황에 따라 당연히 다르겠죠. 이제 네. 만약에 뭔가 의학적인 어떤 조치를 통해서 네.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면 네. 당연히 병원에서 조금 더 지켜볼 테고 네.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다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다. 네. 뭐 이렇게 이제 의사가 네. 이야기를 하면 집으로 가야죠. 뭐 근데 누워서 링겔 꽂고 있으면 뭐예요. 누워서 링겔 꽂고 있는 그 수준이 아니고 집에 가면은 화장실을 갈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대소변을 내가 혼자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양병원에 있으면 어쨌든 간에 누군가 화장실까지는 데려다 주는 거죠. 그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결정하시겠어요? 그러면 아마 병원에 있겠죠. 그쵸. 근데 저도 네. 한번 그 수술했을 때 네. 그 간병인 분이 항상 옆에 계시다는 게 네. 거기가 간병병원 이런 거였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네. 그리고 정말 도움도 너무 많이 되고 네. 그래서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선택지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아픈데 돌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요양병원에도 간병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거는 이전보다는 어쨌든 간에 그 어르신들을 모시고 또 아픈 돌봐야 될 가족이 있는 분들한테는 희소식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존엄한 죽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 생각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빠져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여기서 나오는 논의가 두 가지입니다.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논의하고요. 두 번째는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하죠. 정말로 내가 네네네. 아파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간을 그래도 완화 치료라고 하죠. 통증을 좀 덜어주고 증상을 덜어주는 정도의 치료만 받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인간다운 삶을 살다가 죽을 수는 없을까.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게 호스피스 병동이거든요. 네네. 거기선 적극적인 치료는 하지 않고 뭐 진통제라든지 네. 그런 처방들을 주로 해주면서 모셔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이제 정부의 대책이 뭔가 빠뜨리고 있는 부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못한 부분은 돌보는 사람들의 뭐 어떤 그 편의, 그다음에 비용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는 좀 이제 시야가 확대된 것 같아서 기쁘지만 네. 정말 우리 사회가 존엄한 죽음에 대해서 논의를 정말 1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 정책은 과연 무엇이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네. 네. 이게 물론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돈만 준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사실 일각에서는요. 그래서 그 재가 돌봄 서비스 같은 거를 확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돌봄 인력 자체가 충원이 돼야 되니까 네. 홍콩 같은 경우처럼 외국인 돌봄 인력을 좀 이제 많이 허용을 하자 뭐 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기도 해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아이들 돌볼 수 있는 가사 도우미 요분들이 이제 그 허가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잡음이 많았잖아요. 네. 논의도 많았고요. 그분들의 인권은 어떻게 되는 거냐, 노동권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걸 위해서 정말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아주 쉽게 이렇게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그 사회적으로 얘기해야 될 부분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좀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네. 애플이 이것까지 해결해 줄 수는 아마 없을 거다라는 맞죠. 거죠. 네. 네. 우리가 연금이나 출생률 문제 같은 거는 되게 많이 얘기하는데 정작 우리가 노년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수 있을지, 죽음을 어디서 맞이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좀 무겁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북저널리즘 위크엔드는 북저널리즘 웹사이트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도 위크엔드에서 만나요.